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얘가 총 100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부분합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거 우리 이제 지상을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상공중학교라는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 안에 보게 되면 1학년 테이블이 있는데 이 1학년 테이블을 사용해서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우리 이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지금 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들은 우리 이제 받은 점수에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 이제 왼쪽에 보니까 우리 과목도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항목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과목과 이 항목이 우리 이제 행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필드가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남이다 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성별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열이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열로 이렇게 이제 성별이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피벗 테이블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이제 필터는 따로 없는 거죠.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이제 행 두 개, 열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 그것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제 행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때 우리 이제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 우리 만나는 그 지점이 우리 이제 B의 2번 셀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 B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B의 2번 셀부터 시작을 했죠. 해서 일단은 우리가 B의 2번 셀을 찍고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공중학교라는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그때 지상을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요 XX 파일 요걸 이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표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이 XX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바로 밑에 있는 연결 선택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길벅 커맨드 1급 총정리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기출해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8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8회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공중학교라는 그 XX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ACCDB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이렇게 이제 상공중학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분석할 그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다 선택을 해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B의 2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B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짜잔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온 그 열 4개의 열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과목하고 항목 그 두 가지가 우리 행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목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목이요. 항목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별은 열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점수, 그 점수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해서 갖다 놓으니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그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이제 우리가 하나 선택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이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앞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여기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땅 하고 찍어주고, 문제에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 보니까 우리 받은 점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받은 점수가 우리 시그마 값으로 사용한 이 값을 보고 얘기하죠. 얘네들은 그림과 같이 총 합계 비율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그냥 받은 점수의 합계가 계산됐는데 그걸 이제 총합계 비율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래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점수 가지고 있는 이런 값들 있죠. 값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표시 형식을 우리가 총합계 비율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합계 비율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합계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총합계 비율 그걸로 이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 봤을 때 여기 이제 빼기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요게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이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 분석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오른쪽 끝에 여기 표시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더하기 빼기 단추하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요거 이제 해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랬더니 앞에 붙어있던 빼기 기호가 싹 다 이제 사라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지시사항대로 전부 다 이제 다 같이 해줬는데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네,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합계 받은 점수라고 돼 있고 성별이라고 돼 있고 과목이다, 항목이다, 남녀, 총합계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이다, 국어다, 사회다, 총합계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고 이 항목을 봤을 때 기말고사, 발표, 그리고 실험, 중간고사 그렇게 돼 있고요. 기말고사, 발표, 중간고사, 포트폴리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봐도 기말고사, 발표, 중간고사, 포트폴리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나 여기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항목을 봤을 때 중간고사가 지금 여기 있고 기말고사가 그 바로 밑에 있죠. 그러면 중간고사는 지금 이거 맨 밑에 이제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맨 위로 이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기말고사라는 거 요거 있죠.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요 테두리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방향 표시 모양이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중간고사 위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줄이 한 줄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중간고사 위로 올라가서 그냥 마우스만 손 띄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기말고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얘가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는데 얘는 이제 맨 밑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중간고사 또 선택을 해주고요.
그때 테두리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십자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실험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발표, 실험, 중간고사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거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기말고사, 발표, 포트폴리오, 중간고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포트폴리오는 맨 밑으로 이제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여기서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이제 십자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포트폴리오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까지 싹 다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상까지 다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문제 그림이랑 꼭 비교를 해보고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싹 다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서 똑같이 이제 만들어줘야 우리 문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표 1번이다 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엄청 많이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도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뒤에 3번에서 뒤에 3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뒤에 3번에서 뒤에 32번이다. 그러면 이 대출 종류가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우리 무보증 신용대출이다. 예부적금 담보대출이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대출이다. 주택자금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목록으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목록으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3번에서 뒤에 32번 그 영역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는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처럼 제목은 오류 메시지 창의 그 제목은 입력 오류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대출 종류 다시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앞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중지 그림이 이렇게 떠 있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뒤에 3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32번까지 요만큼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거니까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요 데이터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목록으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유효성 조건, 이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록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목록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지금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원본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무보증 해서 여기다가 무보증 신용 대출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예부 적금 담보 대출하고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기금 대출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기금 대출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자금 대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컴마로 이제 구분해 가면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류 메시지가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 오류 메시지라는 이 탭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오류 메시지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스타일은 중지 그림 요 그림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입력 오류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오류 메시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것들 이제 쓸 때 우리가 이제 오타 그리고 띄어쓰기 그런 거 이제 조심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할 때 띄어쓰기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싹 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설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대출의 종류를 찍어 보니까 목록을 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단추가 떴죠.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내가 입력한 그 네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여기까지 일단 맞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류 메시지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요 셀에다가 제가 AAA 이렇게 이제 세 글자 쓸게요. 이렇게 세 글자를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 오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때 그림 맞고 요 제목도 맞죠? 그리고 대출 종류 다시 입력하고 요것도 이제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맞게 다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취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부분합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대출 지점별로 대출 금액의 이제 합계를 계산한 후에 대출 번호의 개수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합계하고 우리가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합계와 개수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개수를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떴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합계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걸 작성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기억할 거는 맨 처음에 이제 부분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더라. 정렬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부분합을 작성하면 되더라. 그때 이제 부분합 문제가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두 개 작성하게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할 때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꼭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있어요.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체크 표시를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죠. 이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합에서는 딱히 뭐 크게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렬 먼저 하자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해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대출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정렬 기준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대출 지점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출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럼 이제 정렬 대여 상자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출 지점별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싹 다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합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할 때도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우리 윤곽선에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이 부분합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대출 지점별로 대출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그룹할 항목이 대출 번호가 아니라 대출 지점이요. 대출 지점별로 우리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때 어떤 합계? 대출 금액의 합계요. 지금 여기에 기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해제해주고 대출 금액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서 지정해 준 게 대출 지점별로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럼 얘는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각각 대출 지점별로 이렇게 이제 대출 금액에 대해서 합계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부분합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대출 번호의 개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부분합이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다시 윤곽선의 부분합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합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대출 번호의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 대출 금액 찍혀 있는 거는 체크 표시 해제해주고 대출 번호 찍어주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우리는 개수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개수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의 대출 지점별로 우리의 대출 번호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얘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드는 거니까 그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곳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된 거 반드시 해제를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 대출 번호들마다 이렇게 이제 개수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이 이제 싹 다 이제 작성했죠. 그때 이제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대출 금액의 합계, 총합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셀의 너비가 좁아서 지금처럼 샵으로 표시가 됐죠. 이런 게 이제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2열의 너비를 좀 더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2열과 F열 요 사이에 경계선 있죠.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제 셀의 너비가 조금 넓어지면서 그 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뭐 충청의 개수다, 충청의 유역이다, 전체 개수, 총합계 이렇게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런 글씨들이 혹시나 잘리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싹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늘 나오던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